집을 구할 때 저렴한 가격, 자기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곤 하는데 그러다 보면 치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안전은 살아가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치안과 관련된 두 청년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의 얘기기도 한데 좀 궁금해요. CCTV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CCTV 같은 경우는 저도 정확한 건 아닌데 이 확인하는 절차가 좀 번거롭잖아요. 네. 파일 보관 기간도 좀 다른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마 파악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치안 관련된 걸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팁이 있을까요? 집을 좀 구할 때 조금 더 신중히 구하는 거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친절한 중개사분을 한 분 정해서 그분한테 어떤 안전이나 그 보안 관련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게 잘 돼 있는 집을 보여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소개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여성 전용 원룸이라든지 보안이 굉장히 철통같이 돼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거든요, 종종. 그리고 대로변에 가까운 원룸들 이런 식으로 구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관이 고장나서 샵 버튼만 눌러도 네, 문이 열린다고 하는 부분도 집주인에게 좀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수리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좀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집 앞에 센서가 이제 센서에 의해서 좀 녹화가 되는 카메라를 달아놨거든요. 그게 제가 단 건 아니고 그 전에 살던 분께서 달아놓고 사시다가 이제 저한테 물려주고 가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약간 자동차에도 블랙박스가 있는 것처럼 집 앞에다가 그런 카메라를 좀 달아두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치안 문제가 사실 이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방어한다고 맞아요. 해도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이런 구조적으로 사회 자체가 좀 안전한 곳이어야 되는 건데 좀 이런 사연이 올라오는 게 좀 약간 네, 쓸쓸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공동현관문도 집주인이 시설물 관리를 좀만 더 철저하게 해주시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혹시 그 입주자들끼리 좀 단합이 되시면 네. 그걸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그런 요청을 드린다든지 괜찮다. 네, 그런 식으로 대응하실 수 있고 개인이 목소리 내는 것보다 만약 입주자 단위에 좀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있으면 공동 대응하기에도 훨씬 낫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면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끼니를 때우는 일이 자취러들한테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자취러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취 음식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연이 저희한테 2개 정도 들어왔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취 음식 뭐 드시는지 댓글 한번 볼까요? 토마토 계란밥 좋아요. 파스타 겁나 잘 만들어요. 저는 저번 학기 처음 자취 시작할 때 볶음밥을 너무 많이 해 먹어가지고 진짜 김치볶음밥을 안 넣어본 게 없거든요. 맞아요. 감자 넣었다가 대실패하고 팽이 넣었다가 또 실패하고. 그거 요리 실력의 분. 그렇죠, 그렇죠. 저도 요리도 요리인데 요리하고 생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머리 아파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한 팁 있나요? 맞아요. 일단 소진 씨부터 팁이 있을까요? 팁은 우선 저는 이게 별로 좋지 않다고 듣긴 했는데 저는 여름에 한번
초파리님들의 습격을 받고 나서 꼭 바로바로 그냥 먹고 바로바로 설거지하고 바로바로 냉동실에 얼려놓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윤경 씨한테 많이 네. 혼나긴 했는데 여름엔 진짜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통이나 트랩 아. 같은 것도 많으니까 그런 거를 설치하시는 게 쾌적한 생활 환경에 전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방학이 오면 많은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모두들은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기 거주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죠.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단기 거주 프로그램은 저희 내부에서 최초 계약 기간보다 좀 덜 살고 싶은 그런 조합원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요. 보통 저희가 최초 계약을 6개월 단위로 하고 그 후에 연장하게 하는데 6개월보다 더 적은 기간, 한 3개월 정도를 미리, 이건 취지는 좀 미리 경험해 본다라는 취지가 더 강한 것이기도 한데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쉐어하우스 들어오시기 전에 좀 걱정이 많고 불안한 게 있는 경우에 조합원 가입 전에 좀 미리 체험해 본다라는 게 골자예요. 사연 주신 것처럼 3개월 정도 뭐 학기 중에만 좀 거주하고 싶으실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또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현실적으로 1년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을 중도에 이제 뭐 파기하거나 할 때 불리한 부분이 사실 많고 이분 같은 경우는 방학 동안만 내려갔다가 다시 그 곳에서 살고 싶으신 거잖아요. 계약 자체를 파기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비는 시간 동안의 주거비 부담에 대한 사연을 주신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모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조합원으로서 모두들의 어떤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멤버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좀 조합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만 좀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빈 방의 월세를 좀 조율해 볼 수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 세입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냐 없냐? 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좀 환경을 만드는 거가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